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딱히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 오늘도 엄청 했거든. 진짜로. 근데 아무도 몰라.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도 몰라. 그 아무도 몰라가 이상하게 제일 무서운 거야. 오늘은 그 얘기 해보려고 사연 하나 읽어볼게. 32살 대학원 3년차 지수 씨 얘기야. 이과 계열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어. 석사 마치고 박사과정 들어온 지 벌써 2해가 넘었는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실험실에 들어서는 게 무서워졌대. 지수 씨한테는 작은 버릇이 있어. 실험 결과가 잘 나오면 노트에 별표를 치거든. 아무도 시킨 적 없는데 처음부터 혼자 그렇게 해왔어. 그 별표 하나하나가 자기가 버텼다는 증거 같아서. 근데 요즘은 별표를 치다가 멈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지도 교수님은 무뚝뚝한 분이야. 나쁜 사람은 아닌데 칭찬을 거의 안 해. 지수 씨가 밤새 돌린 실험 결과를 가져가면 그냥 훑어보고 다음 거 해봐가 끝이야. 그 옆에 같이 들어온 동기 민준이는 교수님이랑 점심도 같이 먹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웃으면서 얘기도 나눠. 지수 씨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뭔가 모르게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든대. 어느 날 실험실 회식 자리에서였어. 교수님이 민준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거 잘 됐네라고 한마디 했어. 별거 아닌 말이잖아. 근데 지수 씨는 그 순간 귀가 멍해졌대. 자기는 그보다 훨씬 정교하게 설계한 실험을 3달 동안 돌렸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교수님한테 한마디밖에 못 들었거든. 집에 와서 샤워하다가 울었어. 샤워기 소리에 묻어서.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대. 이런 거에 상처받는 내가 너무 쪼잔한 것 같아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쪼잔한 게 아니라 진짜 억울한 건데. 그 억울함을 어디다 말할 수도 없어서. 대학원에서 인정 못 받는다고 하면 다들 원래 그런 거라고 하거든. 교수님이 원래 그런 분이라고. 참아야 한다고. 근데 지수 씨가 나한테 보낸 사연 마지막 줄이 이거야. 양양쌤, 저 쪼잔한 거 맞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언니, 지수 씨, 쪼잔한 거 아니야. 진짜로. 근데 있잖아. 나 오늘 그냥 언니 잘못 아니야. 다 괜찮아. 이렇게만 하고 끝낼 생각 없어. 그건 솔직히 언니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같이 제대로 들여다보자. 일단 먼저 말해줄게. 지수 씨가 느끼는 그 고통. 진짜야. 가짜 감정 아니야. 뇌 얘기를 잠깐 해도 될까? 미국 UCLA의 나오미 아이젠버거라는 연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 뇌를 스캔하면서 실험을 했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배제당하는 상황을 경험시켰더니 뇌에서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봤더니 마이너스 신체적으로 맞거나 다쳤을 때 켜지는 부위랑 거의 같은 데가 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기분 탓이 아니라 뇌 입장에서는 진짜 통증에 가까운 경험이라는 거지. 지수 씨가 샤워기 앞에서 운 게 나약한 게 아니야. 뇌가 실제로 아팠던 거야. 그리고 또 있어. 심리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게 있는데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할 때 그냥 결과물만 원하는 게 아니래. 3가지를 원한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 내가 잘하고 있다는 피드백, 그리고 내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 3가지가 채워져야 사람이 진짜로 움직인대. 근데 지수 씨는 어때? 밤새 실험 돌리고 결과 들고 갔는데 다음 거 해봐 한마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신호가 전혀 없는 거잖아. 그러면 뇌가 슬금슬금 이런 질문을 시작해. 이 노력이 진짜 의미 있는 건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그게 쌓이면 별표 치다가 멈추게 되는 거야. 또 하나, 사람은 자기 노력과 받는 인정을 항상 비교해. 나 혼자 절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랑 비교해서 봐. 지수 씨가 민준이 얘기를 꺼낸 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 우리는 자기 노력은 속속들이 알고 남의 노력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알아. 그러니까 비교가 항상 나한테 불리하게 느껴지는 거야. 민준이가 교수님이랑 점심 먹는 건 보이는데 민준이가 새벽에 혼자 데이터 들여다보며 고민한 건 안 보이잖아. 이게 인지적 편향이야. 내 노력은 크게 보이고 남의 노력은 작게 보이는. 잠깐, 이거 중요해. 그렇다고 지수 씨의 고통이 가짜라는 게 아니야. 그 고통은 진짜야. 근데 그 고통의 일부는 구조의 문제고 일부는 우리가 비교하는 방식의 문제이기도 해. 둘 다야. 그리고 언니,
나 솔직하게 한 가지 더 얘기할게. 이거 좀 따끔할 수 있는데, 지수 씨가 실험 결과 들고 갔을 때 교수님한테 뭐라고 했어? 아마 그냥 결과 드리고 기다렸을 것 같아. 혹시 이번 실험에서 이런 부분을 특히 신경 썼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어? 아마 없었을 것 같아. 묵묵히 하면 알아줄 거라는 믿음. 이게 미덕처럼 느껴지잖아. 나서지 않는 것, 조용히 잘하는 것. 근데 조직은 심지어 실험실도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원칙으로 돌아가. 교수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도 바쁜 사람이면 챙겨주기가 어려워. 자기 기여를 표현하는 게 자기 자랑이 아니야. 공정한 정보 제공이야. 근데 또 있잖아.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 지수 씨가 인정을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건 왜일까? 단순히 칭찬이 좋아서? 아니면 그 인정이 없으면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두 번째에 가깝다면 언니, 그건 좀 다른 얘기야. 폴 길버트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 어릴 때 충분히 잘했어를 듣지 못하고 자란 사람. 또는 열심히 해도 인정이 안 돌아오는 경험이 반복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외로 무반응을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교수님의 한마디가 그냥 바쁜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로 읽히게 되는 거야. 지수 씨한테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인정이 이렇게 아프게 느껴진다면 한 번쯤 그 뿌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철학 얘기를 잠깐 해도 될까? 나 이 말 듣고 진짜 좀 생각이 달라졌거든.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어. 로마 시대 노예 출신 철학자야. 본인이 노예였어.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철학을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타인의 평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속한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지수 씨를 알아주느냐 마느냐. 그건 지수 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거기다 자기 행복을 걸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내 평온함이 남의 손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 근데 에픽테토스가 이 말을 한 게 그러니까 포기해가 아니야. 내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곳에 써라는 거야. 지수 씨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야? 실험의 질, 자기 표현 방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리고 공자 얘기도 잠깐.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 군자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걱정하지.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는다. 처음 이 말 들었을 때 나도 좀 억울했어. 아니,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 말의 포인트가 알아줌을 바라지 말라가 아니야. 에너지를 어디다 쓰느냐의 문제야. 남이 알아주길 기다리는데 에너지를 다 쓰면 정작 내가 성장하는데 쓸 에너지가 없어지거든. 그렇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나쁜 거라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은 자연스러워.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위험하다는 거지. 혹시 언니도 이런 상황 있어? 36살 전업주부 혜진 씨. 아이 둘 키우면서 집안일 다 하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오늘 힘들었겠다는 말 한 번 없어. 밥은 잘 먹으면서 맛있다는 말도 없어. 그냥 당연한 것처럼. 혜진 씨가 억울한 게 아니야. 이것도 똑같은 거야. 내가 한 것과 돌아오는 것 사이의 불균형 감각. 21살 야간 알바생 준혁이 편의점에서 혼자 새벽을 버티면서 재고, 정리, 청소, 유통기한 체크까지 다 해. 본사 점검 나왔을 때 점장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입술 꽉 깨물었대. 이것도 같은 거야. 45살 간병인 미숙 씨. 어머니 3년째 모시면서 형제들한테 연락도 잘 안 와. 명절에 다 모여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한마디 하고 끝이야. 그 말이 위로인지 무시인지 모르겠대. 이것도 같은 거야. 28살 프리랜서 디자이너 소연 씨. 클라이언트가 시안 받고 좋아요 한마디만 하고 끝이야. 내가 이걸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이 폰트 하나 고르는데 얼마나 많은 걸 생각했는지 아무도 몰라. 이것도 같은 거야. 상황은 다 달라. 근데 그 감각은 같아.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 투명인간 같은 느낌. 그럼 뭘 해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해보면 좋을 게 있어. 자기 자신한테 말 거는 방식을 바꿔보는 거야. 크리스틴 네프라는 심리학자가 자기 자비라는 개념을 연구했는데 핵심이 이거야. 우리가 힘들 때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친한 친구한테는 절대 안 할 말을 자기한테는 막 해. 나
쪼잔한 거 아니야?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어떡해? 내가 부족한 건가? 친구가 와서 이런 말 하면 언니는 뭐라고 할 것 같아? 아니야, 그거 쪼잔한 거 아니야. 진짜 힘든 거야. 잘 버텼어. 마이너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자기한테는 왜 그렇게 못해? 지수 씨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 샤워하다가 울고 싶을 때 자기한테 이렇게 말해봐. 지금 많이 힘들지. 그거 맞아. 이런 상황에서 힘든 게 당연해. 나만 이런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 감각 알아. 그리고 오늘도 버텼어. 잘했어. 이게 자기 위로처럼 들려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연구 결과로 보면 이게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 뇌가 이 말을 들으면 위협 상태에서 조금씩 빠져나와. 진짜야. 두 번째, 자기 기여를 표현하는 연습. 이거 자기 자랑이 아니야. 언니, 조직은 말하지 않으면 몰라. 그냥 몰라. 교수님한테 결과 드릴 때 이번에 이 변수 통제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해봤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한마디가 달라.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어색하면 처음에는 이메일로 해도 돼. 문자로 해도 돼. 구두로 말하기 어려우면 기록으로 남기는 것부터 시작해. 업무 일지 같은 거 써봐. 오늘 내가 뭘 했는지. 이게 남한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내 노력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별표 치는 지수 씨의 노트처럼. 그게 흔들릴 때 내가 실제로 한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가 돼. 세 번째.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한 번쯤 이 질문을 자기한테 해봐. 나는 왜 이 인정이 이렇게 절실한가? 인정받고 싶은 건 자연스러워. 근데 그게 없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라면 그건 조직의 문제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뭔가의 문제야. 내 존재 가치를 조직의 평가에서 확인받으려 하는 거거든. 근데 언니, 조직은 항상 불완전하게 사람을 평가해. 항상. 그러니까 거기서 나의 가치를 결정받으려 하면 그 고통은 구조적으로 끝이 없어. 진짜 질문은 왜 조직이 나를 몰라주냐가 아니야. 나는 왜 조직의 평가에서 내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는가야? 이 질문이 불편하면 잘 찾아온 거야. 이게 핵심이거든. 지수 씨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 언니, 쪼잔한 거 아니야. 그 고통 진짜야. 근데 그 고통이 진짜인 것과 교수님의 한마디가 언니 가치의 전부인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야. 별표 노트. 계속 써. 그 별표는 교수님이 확인해줘야 의미 있는 게 아니야. 언니가 오늘도 여기 있었다는 증거야. 그리고 딱 한 번만 해봐. 다음에 결과 드릴 때 이번에 이 부분이 특히 어려웠는데 이렇게 풀었어요 라고 한마디 얹어봐. 딱 한 번만. 안 맞으면 다른 방법 찾으면 돼.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야.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은 진짜다. 근데 그 인정을 내 존재의 조건으로 만들지는 말자. 조직이 몰라줘도 언니가 한 건 사라지지 않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줘. 구독도 하면 양양쌤이 진짜 기뻐해. 다음에 또 수다 떨자. 양양.